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가,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염증 유발 탑3는 무엇인가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담배일 것 같아요. 1번이 담배는 이렇게 한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은 본인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이 부분에서 어떤 암이 온다는 것은 지금 뭐 전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폐암, 근데 그 외에도 뭐 구강암이라든지 인후암이라든지 식도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암을 담배는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방광암도 신장암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독성 제1번은 담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두 번째는 요즘에 워낙 많은 가공식품이 있죠. 이 가공식품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에는 갈수록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나가서 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가서 먹을 때는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때요? 가공식품 중에서 고지방, 고당 이런 부분들이 많죠. 달고 탄수화물이 많은 거,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들. 근데 그걸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다 가공이 된 것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두 번째로 그 부분을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내 주변에서 워낙 많은 이제 환경 독소들,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중금속,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약이나 뭐 제초제, 우리 먹고 있는 음식들이 내가 선택해서 먹기도 하겠지만은 내 주변에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꼽고 싶은데,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담배를 말했는데, 담배하고 우리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술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대 요인이라고 꼽는 데서 제가 담배만 꼽는 이유는 담배하고 알코올이 우리는 다 나쁜 거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담배만큼의 알코올이 나쁜가? 아마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담배 같은 경우는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술을 한번 보죠. 알코올. 술은 술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술을 해독을 하잖아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암을 일으켜요. 어느 정도 일으키냐? 술을 한 사람하고 술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 사람이 한 2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암에 잘 걸리겠는가? 아마 술을 해독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해독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이 더 적지 않겠나? 해독을 못 시키는 사람들은 알코올이 몸에 농도가 빨리 높아질 테니까 암에 더 잘 걸릴 거 아니겠어요. 알코올은요, 제가 생각할 때 잘 취하는 사람이 잘 안 취하는 사람보다 암에 더 적게 걸려요. 잘 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족족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에 의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면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하는 게 적죠. 알코올은 혈중 농도 안 높아져요. 금방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빨리 취하는 사람은 이 아세트알데히드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혈액의 혈중 농도가,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니까 금방 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럼 아세트알데히드는 누가 혈중 농도가 높아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높겠죠. 잘 안 취하는 사람. 술이 잘 취하는 사람은 몇 잔 못 마시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술에 잘 안 취하는 사람은 막 저녁 내 새벽까지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럼 아세트알데히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술 세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암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술이 세면 세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나는 암에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미세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가 초미세먼지에 비해서 그렇게 암을 일으키는 게 좀 적어요.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들이마시면 기관지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폐포를 지나가지고 혈액까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냥 일반 미세먼지는 되게 폐포에서 좀 많이 걸러져요. 폐포에서 많이 걸러지니까 의외로 폐포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게 하죠. 하지만 되게 거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니까 암보다도 여러 가지 이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식이나 이런 부분들, 폐포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을 건데 대개 암을 잘 일으키는 것은 초미세먼지. 그래서 보통 2.5 마이크로 이하인 경우에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쓸 때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를 쓸 때 초미세먼지까지 걸을 수 있는 이런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나요? 우리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뭐 잘 지켜가지고 암에 이제 좋아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나는 뭐 평소대로 먹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는 막 철저히 뭐 채식만 했다, 뭐 다양한 뭐 패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 하나, 이게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가,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이것만 찾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먹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소홀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육고기를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죠. 되게 채식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육고기 중에서도 가공육 이 부분들은 많이 안 먹고 뭐 캔 음식이라든지 뭐 햄버거, 뭐 소세지, 뭐 버터 이런 거 가공한 걸로 만든 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했다는 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튀긴 거, 그 다음에 구운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피했다는 거. 우리가 암을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어때요?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암은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의 재료가 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피하죠. 이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피했던 게 뭐예요? 단순당, 설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흰쌀밥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한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트랜스 지방.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 반대면 시스 지방이라요. 트랜스 지방하고 시스 지방의 차이는요, 분자 구조상이에요. 분자 구조, 분자에 있는 성분들의 조합이 아니고 이렇게 각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트랜스 타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지방이 그렇거든요. 지방에 열을 가하거나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면서 발암물질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WHO나 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기준이 있어요. 100g당 2g 이상의, 그러니까 2%죠. 2% 이상의 트랜스 지방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되게 우리 그 음식이라든지 보면 그 가공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가능한 트랜스 지방이 안 들어있는 음식을 자제해야 돼요. 그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건요, 튀김이에요. 튀김, 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트랜스 지방이 또 잘 오는 지방은 그럼 어떤 지방이냐?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돼지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포화지방산이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다고 사용하는 식용유나 또 아니면 올리브유 이런 것은 불포화지방산, 되게 열을 가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코코넛죽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하는데, 이게 이제 포화지방산이지만 트랜스 지방으로는 안 바뀌고 코코넛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코코넛유를 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히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튀김이나 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되게 이때 사용하는 기름들은 식용으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안 먹어야 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화학 첨가물,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첨가물 안에 보면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색소 같은 거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첨가물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먹는 거 가장 암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